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그릴 때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또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셔야 될지, 이따가 저희 또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엄선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그냥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지도 않아요. 일단은 나쁘다라고 좀 볼 건 뭐냐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환율도 1353, 또 13년 만에 최고치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죠.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덧붙이자면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때 잘하면 뭐 1400까지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조금 여담으로 빠지는 거지만, 1400. 이건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굉장히 심각해요. 거의 전 세계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자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중국의 청두시까지 봉쇄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도시를 지금 거의 다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통행로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어떤 그런 상업적인 거에 있어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소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기업들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생산을 안 하겠죠. 안 팔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청두시까지 봉쇄를 했으니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근데 이런 코로나 위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지금 러시아에서 그 가스 공급 차단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과 또 거기도 어쨌든 인플레이션 현상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자금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국내뿐이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전망이 훨씬 더 좀 어둡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일단은 좀 하반기까지는 원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 인상이 다시 한 번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자금이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망 자체는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지수가 무조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코스피 3천 간다 4천 간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게 코스피가 결국에 3천을 갔을 때 그제서야 3,500 간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때 결국 못 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00을 갔으니까 3,500이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거지. 이게 막 2,300에서 400에 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이제 던져볼 수 있겠지만은 이건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3,300, 3,500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지. 사실 이걸 미리 알고 예측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망에 대한 어떠한 그 확률 자체는 좋고 안 좋고 나쁨에 대한 전망 자체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갈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 얘기를 할 때 시장 안 좋으니까 뭐 다 손절하세요. 뭐 다
지금 아예 매수를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만큼 오늘도 강조드릴게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업종. 너무 간단해요.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을 어떤 걸 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전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강한 이슈나 테마 그리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뭐 아테나 프로그램에서는 당일 이 인공지능 AI가 수급이 강한 종목군들 그리고 테마가 강한 종목군들을 여러 가지 좀 포착을 해주고 있죠. 결국에 저희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아테나 프로그램에서 포착되는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여기 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보고서 우리가 급등률 24%, 19%, 15% 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걸 일일이 저희가 뭐 미리 알고서 다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누구나 떼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아테나 프로그램에서는 뭐 인디프, 뭐 테라제니텍스, DNA 링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각 다른 테마의 다른 종목군들을 대표적으로 좀 엄선해서 몇 가지만 좀 꼽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또 포착이 됐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방어형 AI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크게 급등을 하거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최근에 이 CDMO 산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 CDMO란 뭐냐?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위탁 개발 생산이 언제 많이 성장을 했느냐?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성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뭐 대형사들이나 뭐 중견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아무래도 좀 이런 대기업 위주였다면 지금은 뭐 그 밑에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까지도 이 CDMO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단점도 있겠죠. 경쟁사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생존 문제에서 걸림돌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O 기업 중에서도 각각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를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 CDMO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그 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은 좀 제외를 할게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이 바이오텍들이 일명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 비하면은 자본력이 좀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이 바이오텍들이 지금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느냐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야지 얘네들도 살아남겠죠. 바로 이제 바이오 리액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쪽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리액터 시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리터급 정도 되는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회사의 목표는 한 10만 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우려감이 하나 있어요. 뭐 공장의 규모만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 GMP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선익 시스템이고요.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1%인데 지금 현재가에서 한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히 뉴스나 공시 같은 게 새로 나온 것은 없는데 우선은 뭐
지금 짤막한 기사를 보게 되면은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 강세라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실적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해서 선익 시스템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가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이따 오후쯤에 한번 또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건 뭐냐? 네, 가장 좋은 거는 이 선익 시스템이 거래량이 지금 전일 대비 계속해서 500% 이상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수요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사안보다 얘는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해보면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못 들었던 저항선을 하루 만에 돌파를 했고요. 또 그 돌파한 저항선 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확한 조회 공시나 그런 뉴스적인 부분들이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꿈틀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 메타버스 관련주들 빼고는 거의 웬만한 테마들이 지금 수급 순환매가 돌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또 로봇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 산업 안에 이제 메타버스도 포함시켜서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메타버스 관련 산업들이라든지 로봇 관련 산업들이 4차 산업을 계속해서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점수는 상승 예측 84, 외기 점수도 84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가지 평가 항목에서 전부 다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과 환경이고요. 1.25%. 제가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코리아 SE죠. 그래서 그거 이제 태풍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필두로 해서 그 흰남노가 지금 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상 시기가 제주도 들렸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무서운 게 이제 강도예요. 태풍은. 그쵸? 예전에 매미 때 창문 깨지고 건물 붕괴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매미랑 이제 강도가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강도거나 중강도 정도 됐으면 관련주들이 이렇게까지 수급을 받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고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건물 붕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건설 자재 관련주들이나 재건축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환경, 물론 지금까지의 대장주는 또 코리아 S입니다. 오늘도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자연환경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좀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이제 대장주들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어떤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수급순환매가 또 한번 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코리아 SE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단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리아 SE가 아직까진 대장주지만 후발주자로서 또 이제 뒤따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자연과 환경, 선익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종목도 이제 각각 다른 테마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 테마 4대 강보건, 재난안전, 그거겠죠. 예, 태풍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테마들, 오늘 수급이 강한 종목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포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3종목만 지금 매수를 하셨어도 최소 5, 6%의 수익률은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에도 한국정보통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왔죠.
오후 때는 아마도 더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 종목, 그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종목 포착을 해드렸기 때문에, 브리핑을 좀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